안녕하십니까. 직장인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교육주와 관련해서 교육의 대장주,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학원 강사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정시, 수시, 그리고 최근에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해서 그 정시를 확대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그에 대한 수혜주로서 이제 교육주, 메가스터디 교육, 뭐 그리고 디지털 대성 같은 그런 주식회사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어, 오늘은 메가스터디 그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게 좀 헷갈렸는데 보면 메가 스터디 그룹이 있고 메가 스터디 교육이 있고 메가 MD가 또 코스닥 주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뭐 어떤 느낌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료를 찾다 보니 생각보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요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손준 회장님이라는 분이 일타 강사로 엄청나게 유명한 강사셨죠. 그리고 메가 스터디를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들어서 지금의 그룹, 메가스터디 그룹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메가스터디 교육은 원래는 메가스터디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부만을 별개로 떼어낸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손준 회장님이 메가스터디 그룹의 회장님이고, 이 메가스터디 그룹의 사장, 대표이사로 구진 대표님께서 이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하부의 여러 가지 종속 회사들이 있죠.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교육부는 없고, 어, 어떤 급식 회사, 그리고 뭐 출판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 관련된 어떤 부수적인 사업들, 신사업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구진 사장님, 대표님께서 하시고, 손성은 대표님이라고 손주은 회장님의 동생이라고 해요. 요 분이 메가스터디 교육, 아마도 보시면 메가스터디 교육이 엄청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가스터디 교육, 요 부분의 주주 지분을 보면 손성은, 손주은 두 분이 메가스터디 교육의 대략 25% 넘게 보유하고 계시고 메가스터디 이 그룹이 메가스터디 그룹이 이 메가스터디 교육의 대략 5.45%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메가스터디는 사실상 직접적인 교육주라고 하기는 어렵죠. 주가의 흐름이 사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같은 그룹이지만 다르다. 메가스터디 교육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오늘은 메가스터디 이 교육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16년도, 17년도에서 바닥을 기다가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출렁출렁거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8년도에 대략 3배 정도가 점핑이 되죠. 그리고 매출액도 대략 40%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던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이런 세상의 변화를 좀 더 빠르게 캐치했다면은 메가스터디가 대략 7,500원, 15,000원대 투입을 했어도 뭐 2배, 3배였는데 참 이런 주식의 세계,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늦게 알아차린 게 정말 한스럽죠. 여튼 그래서 2018년, 19년도, 지금 2020년도에 대략 영업이익이 이제 600억, 700억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가 차트 보시면은 엄청나게 이제 뭐 골도 깊고 봉우리도 높고 지금 차트의 흐름이 대략 최고가를 거의 최고가에 닿은 상황인 거죠. 한 2,000원 정도 올라가면 최고가 경신하고 이제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면은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2018년도
대략 10월 29일 요때가 이제 골이 깊은 요 바닥 지점이죠. 한번 찍고 이때도 17,000원 수준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매집이 되었는데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때도 계속 사실 수익이 잘 나고 있었던 수익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던 회사였죠. 그래서 출렁출렁 거릴 때마다 사실 이 매집에 따르면은 적절한 시점에 참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참 쉽지가 않다는 거. 그렇습니다. 살짝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메가스터디 보면은 영업이익이랑 매출이랑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교육과 관련된 주로 디지털 대성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그 교육주라고 볼 수 있죠. 대략 그리고 청담 러닝이라는 이 종목은 사실상 교육주긴 한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보다는 이제 영어 위주로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좀 저학년들 위주로 해서 영어를 하는 그런 교육주인데요. 뭐 정확하게 이게 매칭이 되지 않은 경쟁 업체는 아니지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PER이 11.7, 디지털 대성은 30, PBR은 비슷하고요. 현금 배당 수익률은 약간 더 높네요. 디지털 대성이. 청담러닝은 배당 수익률이 제법 높은 편이고요. 여튼 메가스터디 교육이 버는 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 주가 차트 보시면은 우상향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버는 것에 비해서 싼 걸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시가총액도 보시면은 지금 5천억 수준이죠. 메가스터디 교육이. 디지털 대성이 1,700억인데 PBR이 비슷하고 버는 것에 비해서 시가총액도 낮은 편이다. 보시면은 앞쪽에서 2019년에는 600억을 벌었고 2020년에는 700억을 벌었는데 7, 8, 2, 56, 7, 7, 2, 49 7년만 벌면 이거 시가총액 채운다는 건데 싼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성향은 사실 관심이 없고 단지 우리 이 것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실 수 있겠으나 돈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심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이셨죠. 그때 따님과 관련해서 뭐 이슈 사항들이 많았죠. 수시로서 이렇게 합격을 해서 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고 정치 이슈화가 됐었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 특히 보시면 학종이 학생부 종합 전형 과 논술 위주 전형이 모집 인원의 45% 이상인 16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이 대학들이 이제 정시 선발 인원이 40% 이상 확대되도록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능 시험을 잘 친 애들 위주로 뽑는 것에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는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됐죠. 이게 저도 사실 졸업한 지 한참 돼서 잘은 모르지만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얘기를 또 바꾸는 것은 참 이례적인 사례라고 얘기는 하던데 여튼 이것이 좀 영향을 줄 거다 교육주의 수익에. 사실 이 내용들이 크게 관심은 없으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게 대략적으로 뭐 정시 수시라고 얘기를 막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 교육주와 관련해서 요 정도는 상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2021년도, 2022년, 2024년까지 있는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라고 해서 2022년도에는 40% 이상 그리고 16개 대학 수능 아까 말씀드렸었죠. 수시가 45% 이상인 대학들에 대해서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 잘 치는 애들을 더 많이 뽑도록 한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뭐 참고 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세세한 내용들을 저도 알기도 어렵고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메가스터디는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대략적으로는 그러니까 교육 사업이라는 거는 알겠고 고등학생 위주의 수업이란 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알겠으나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하는가. 요것들을 좀 더 이제 공시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개의 종속 회사를 통해서 초, 중, 고 그리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교육 기업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 중, 일반, 기타 사업인데, 고등학교 사업의 경우에는 사교육 참여율은 58.5%, 2017년도에 비해서 2.6% 증가했다.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32만 원에서 12.8% 증가했다. 이게 참 씁쓸이한 게 경기 변동의 특성에 보시면 뭐 제가 인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랑 동일하죠. 사회의 높은 대학 진학률의 영향으로 수요가 비교적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가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져도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대체로 교육비를 아끼지 않고 쓰시죠. 그게 참 부모님의 마음인데, 이 사교육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교육 사업에 있어서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브랜드를 보시면 온라인 메가스터디, 고등 오프라인 직영 학원, 그리고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 요거는 아마도 수시를 대비해주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 저는 뭔가 싶었는데 그 외에 이제 대입 컨설팅 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초중 사업 부문 이 다음부터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초중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략 초등학교도 대략 82.5%, 중학생은 거의 70%로 초등학생은 보시면은 마이너스 0.1%라고 해서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 같아요. 중학생도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7%, 7.1% 증가했다라고 나타났다고 해요. 제가 아마도 이 자료에 첨부는 못했는데 자료 조사하고 확인을 했었는데 학생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데 부모님들의 성향은 오히려 더 이제 학생 숫자는 줄고 있지만 그 학생 개개인이 쓰는 사교육비는 더 증가하고 있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초등 온라인 엘리하이라는 이 제품에 있어서 어, 신규 회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무려 180%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 숫자는 더 줄지는 모르겠으나 부모님의 마음으로 좀 더 많은 돈과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전체 풀은 줄지만 그 안에서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 일반성인 사업 부문, 대학 편입학 시장, 뒤에 제가 그 매출 현황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대학 편입학 시장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의미심장했던 게 공무원 시장, 시험 시장. 보시면 청년층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2012년 29만 명, 2018년 41만 명. 그러니까 30%가 더 증가했죠. 연평균 6% 빠르게 증가. 이게 좀 씁쓸이한 내용이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가 지금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것이 참, 이 사업이 한편으로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만약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실 텐데, 이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것이 투자자의 입장으로선 사실 돈 버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돈 잘 벌고 앞으로 적어도 2024년까지 정시가 확대된다라고 하니 생각보다 이 사업이 줄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 않아요. 아마도 뭐 천천히 증가하거나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안정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좀 더 치고 나가려면은 사실 이런 사업들보다는 뭔가 좀 또 다른 사업들이 마구 발생돼서 성장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음. 예, 그 다음으로 이게 매출을 보시면 3기, 4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3기는 2018년, 죄송합니다. 3기는 2017년, 제4기는 2018년, 그리고 제5기는 2019년인데 제5기 3분기하고 제4기 3분기 각각 비교를 해놓은 게 있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고등 사업 부문만을 비교를 해뒀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은 밑에 합계를 보시면 되겠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고등 사업 부문이 대략 60%, 75%,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학원 강의, 모의고사, 교재, 요거 다 합치면은 대략 75% 정도가 되네요. 초중등 일반 성인 부분이 대략 뭐 20%, 조금 넘겠네요. 25% 정도가 되겠네요. 여튼 고등학생,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 현재로서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속도는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서 현재로서는 지속 상승일 듯하다. 조사를 하면서 약간 좀 의미였던 것은 제가 추후에 또 뭐 좀 구독도 눌러주시고 추천도 눌러주시고 이러면 제가 좀 더 신나서 이렇게 잘 할 텐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저기 언급되었던 디지털 대성이라든지 청담 러닝 같은 이런 회사들은 외국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메가 스터디 교육도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찾지 못했지만 언뜻 이렇게 해외 진출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언급들이 부각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메가 스터디 교육이 국내에서 대장이다 보니 국내에서 더 성장할 여지가 있고 다른 기업들의 경우는 아마도 국내에서는 도저히 메가 스터디 교육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또 다른 해외에서 그 경쟁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튼 국내 부대의 1위이고 1타 강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 역시도 아주 큰 메가 스터디 교육의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좀 더 집어넣을 수도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들인 것 같아서 좀 핵심 맥락들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1위이고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배당도 생각보다 높다. 3%가 넘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이 현재로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2019년도에도 이러한 비슷한 모양새가 한번 만들어졌었네요.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에 이거 아마도 바로 뚫을 수도 있을 거지만 아마도 한번 맞고 조금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크게 눌렸다가 갈 수도 있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알 수도 없고 여러분도 아실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배경에서 메가스터디 교육은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으나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주가의 당장의 흐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전고점이다 보니 다시 한번 눌릴 수도 있으니 무턱대고 들어가기에는 약간은 부담이 되는 지점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다른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교육 방향이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현재로서는 뭐 뚜렷한 대안이 없다 보니 이렇게 교육을 기존에 하고 있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기는 할 텐데
만약에 또 다른 뭐 획기적이진 않더라도 외국에서 또 다른 스타일의 어떤 교육 방식이나 무언가가 나온다면 사실 메가 스터디 교육 이런 교육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조금 어려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뭐 제 뭐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이고 현재로서는 음, 뭐 부동의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여튼 오늘은 이상이고요. 뭐 괜찮다 싶으면은 좀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또 관심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뭐 이유랑 뭐 어떤 배경에서라든지 그런 커멘트 주시면 제가 또 좀 더 자료 조사도 해서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